삼성전자가 오늘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800%가 넘게 뛴 숫자예요. 그런데 이 시각 기준 주가는 7% 넘게 빠지면서 29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가격은 급락하는 이 엇박자,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하락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고유의 위기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건지,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장중 가격 흐름까지 세 가지 숫자로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개별 종목의 호재나 악재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해요. 오늘 오후 1시 56분에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 나오는 상황이에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20분 동안 시장의 모든 매매가 완전히 멈춥니다.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시장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토매가 쏟아질 때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힘을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거나 당장 내일 터질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일단 가장 팔기 쉬운 주식부터 닥치는 대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현금화하기 쉬운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을 보실 때는 이게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라는 큰 배가 흔들리니까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짐인 삼성전자가 억울하게 같이 굴러떨어지는 건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본연의 숫자를 같이 뜯어볼게요. 오늘 장전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에요.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1800% 넘게 뛰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셈법은 참 얄궂습니다. 이렇게 좋은 숫자를 내놨는데도 현재가 기준으로 주가는 24,500원이나 빠진 29만 3,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질까요? 주식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을 아주 잘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가에도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이 딱 발표되는 순간, 뉴스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동안 기대감으로 샀던 물량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오늘 뉴스들을 봐도 실적은 역대 최대치인데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는 탈짝 못 미쳤다거나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숫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감을 채우고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장중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간대별로 쪼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첫 체결 가격이 30만 9천 원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직전 거래일 기준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면서 29만 8,750원으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던 30만 원 선이 깨진 거죠. 이때부터 11시, 12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계속 계단식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온 매수세보다 일단 이익을 실현하거나 시장 분위기에 겁을 먹고 던지는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오후 1시 51분에 28만 7천 원을 찍더니 1시 50분쯤에는 28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오늘 장중 저점이에요. 공교롭게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1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공포심이 가장 극에 달해서 매매가 정지되기 직전 그 혼란스러운 틈에 삼성전자 가격도 가장 밑바닥을 찍은 거예요. 다행인 건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오후 2시 12분에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되고 거래가 다시 시작됐어요. 멈췄던 시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29만 9,500원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꽤 줄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29만 3,5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첫 가격인 30만 9천원보다는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중 가장 무서웠던 저점, 시장이 멈추기 직전에 찍었던 28만 6천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해 놓은 상태예요. 밑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장중인데도 거래량이 2,900만 주를 훌쩍 넘겼어요. 최근 4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이 2,900만 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소 하루치 거래량을 다 채우고 넘어선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실망하거나 겁을 먹고 던진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28만 원대 저점 부근에서 그 많은 물량을 누군가가 다 받아냈다는 뜻도 됩니다. 가격은 빠졌지만 돈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 걸까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수급 흐름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무려 4조 4,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인 외국인이 짐을 덜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3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물량을 줄이고 지분율을 낮추면 주가가 위로 가볍게 뻗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개인이 열심히 사 모아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진짜 큰 손이 지갑을 닫고 있으면 가격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늘 장중에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온 걸 핑계로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장중 가집계 데이터는 속임수가 많아서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자꾸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를 파는 걸까요? 환율과 글로벌 시장 흐름을 같이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1,548원에서 1,528원으로 내려왔어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보통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도 외국인은 환율 혜택을 마다하고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건 환율보다 더 큰 이유, 더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섹터 전체의 자금 이동 분위기예요. 최근 5일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9% 빠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 흥미로워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마이크론은 최근 5일 동안 14%나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칩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0.3%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은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성장이 보이는 인공지능 쪽에는 돈을 남겨두고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돈을 빼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결국 이 글로벌 자금의 큰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글로벌 큰손들 눈에는 삼성전자의 이번 89조 원대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꼭지, 즉 피크아웃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라는 좋은 이벤트에 맞춰서 물량을 줄이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빠지고 아픕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시장에 쌓여있던 악성 매물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B2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거래량, 수급, 글로벌 흐름, 내부자 동향까지 숫자를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적은 1800%나 오를 만큼 잘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 전체가 서킷 브레이커를 맞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질리면서 억울하게 같이 두들겨 맞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혼자 버티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에 글로벌 자금들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돈을 빼는 흐름,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핑계로 차익을 챙기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치면서 오늘 같은 7%대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이 29만 원대로 싸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방향을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꼬리를 달고 28만 원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V자로 강하게 반등한다고 믿기에는 아직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매일 밤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실전 매매할 때 기준표처럼 확인하는 도구들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감으로 매매하다가 흔들리고 엇박자 손절 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 자료들을 정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추적하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입니다. 단순히 내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번지는지 전체 판을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추가로 차트 설정하실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편하고 직관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게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 통합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에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저와 끝까지 중심 잡고 가시겠다는 의미로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작성만 해주시면 필요한 실전 도구들과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료 리딩방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매일 귀찮게 전화를 드리는 방식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불편한 연락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든든한 매매 기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7%씩 움직였다고 해서 그 숫자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움직인 뒤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도세가 글로벌 반도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중요한 건 하루짜리 공포가 아니라 그 돈의 방향이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지는가입니다. 오늘 서킷 브레이커라는 큰 충격이 있었지만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점, 지지 여부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숫자 하나씩 같이 확인하면서 중심 잡고 가보겠습니다.